중에 신금의 모양으로 있단 말이죠. 이 신금이 아주 세력 없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춥고 어두운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이게 무슨 격인데, 뭐 남편은 어떻게 산다가 아니고, 일지에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 남편은 소처럼 살아간다. 그죠? 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뺀또 들고 맨날 월급 들고 직장에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니까 딱 때 되면 아침 9시 딱 되면 출근했다가 저녁 5시 되면 뺀또 들고 그냥 오는 거라. 그죠? 이 축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둡고 춥고 그 다음에 깜깜하고 정신을 다루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도 축신은 해가 뜨기 직전에 그죠? 그 어두운 공간이 되니까 도인 같은 남편 그죠? 보사 같은 남편 저 망할 거 없는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택시 운전 이런 거 하면 막 자기가 가진 거라고 그 지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망할 것도 없고 막 요런 거 하고 살아가는 거라. 관성이 떠 있다. 요 때는 보통 국가공직의 모양으로 국가공직이나 대기업 이런 형태대로 가거든요. 뭐냐면 여기는 드러난 공간이죠. 하늘에 이게 천이고 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 드러난 공간에 있는 남편 같으면 남들이 알아줄 만한 명예직을 가진다든지 명을 쓰는 거죠. 국가공직이나 대기업 사회에서 하는 사람인데 신이 지지에 록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명실 다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신묘다. 그러면 지가 절제에 앉아있죠. 그러면 명예는 있는데 실은 없는 사람이라.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어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무슨 격이라서 이게 그러면은 록격이니까 남편 덕 없다 아니에요. 남편 잘나는 사람이라니까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고. 근데 돈이 안 되는 게 좀 험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하모요. 그래서 딱 보면 남편이 하는 짓이 소 같은 일 하고 있다니까요. 맨날 그 시간 갔다가 벤또 들고 갔다가 왔다가 아니면 절간 스님 비스무리하게 산다든지 뭐 국가공직에 들어갔는데 보직으로 삼은 자리가 어디냐 저 기차 역장 있잖아요. 그냥 때 되면 그때 확 흔들어주고 기차 지나가면 도로 딱 들어가고 앉아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그 글자 한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억수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한자의 세력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 글자들이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이게 12운성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내 힘들어 죽겠다 하면 그래도 밀고 나가보라 말하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선생님 지금 망할 판인데요. 조금만 더 밀고 나가봐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은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했는데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편제는 자기 사업성이다 보고요.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리지만은 갑이 편제다 보고 이 사람이 술년쯤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뭔가 일을 하나 벌리고 싶어서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갑이 술에 양하니까. 그죠? 양한다는 것은 뱃속에 잉태되어서 이제 기르는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술년에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뭔가 하나 벌리고 싶다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요때 이제 역학자가 제시를 할 것은 뭐냐. 벌써 방향을 봐버린 거죠. 개술자를 보는 순간 껍데기는 편인이니까 우리가 육친적으로 편인이니까 우리가 그 책에 보면 계모 뭐 이런 것처럼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추진을 하려면 지금부터 살살 준비해봐라. 엄마 뱃속에 이제 아기가 이제 자라는 것처럼 자랄 것이다. 정 지금 돈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요만하게 하나 해라. 그게 커질 거다. 왜냐하면
술이 남는 건 토생금이 아니고 술생해거든요. 그죠? 술생해란 말이에요, 원래는. 토생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해가 오면 술은 궁극적으로 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해를 만들기 위하여 술은 존재하였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목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던 것처럼 있다가 뽁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양이 요만하게 딱, 갑! 이러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때. 그죠? 튀어나왔다가 자에 이르면 약간의 이제 희생 요소가 따를 것이다. 근데 자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그 이제 경일주에 갑이라는 제가 있을 때, 떠 있을 때 예. 술련에 누가 왔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일 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술련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을 중심으로. 경을 중심으로. 이것도 같이 보죠. 같이 보는데, 이제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기를 지나왔잖아요. 걸록, 제왕, 쇠지로 갔지만, 이 일주가 가지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이나 재물이 가지는 의미가 더 커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세력을 잃는 자리에 오면 자기 이제 일주 자체가 그럼 건강이 좀 안 좋거나 활동에 조금 제약은 오는데 그래도 보통 오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그 간목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내 몸은 절지로 가요. 돈을 버는 건 지 생명을 거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돈 번다고 자기의 청춘 다 가도록 자기는 험한 질환병을 다 트는 거라. 그 실제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사는 걸 들어야 돼요. 재물을 크게 취하는 행동을 많이 했으면 이 차거든요. 이게 자신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재물을 뭘로 보냐면 음양의 짝이기도 하지만 이 짐으로 봐요. 짐. 많은 짐을 많이 지었다면 당신은 요때쯤까지 살 거고 많이 재를 덜어내는 행위, 많이 베푼다, 그 다음에 실었다가 다 베푸는 행위라 해서 짐의 분량을 많이 줄이면 요때까지 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조건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 네? 장정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 시스템 자체가 워낙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도 그 경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업보론 이런 거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상의 음덕이 이제 막 미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알죠. 책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 밥그릇을 쓰고 있는 게 뭐 제일 경우에 어쩌고 좀 제를 높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도 있고 네. 식신을 밥그릇을 쓰고 있을 때 식신을 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뭐 훈련에 왔을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때는 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뭐를 밥그릇을 쓰고 있다는 게 이렇게 제가 썼으면 네. 제를 중심으로 본다든가 뭐 식신이 강하면 식신을 중심으로 봐서 네. 그러면 이걸 쓰니까는 이제 술련에는 그 밥그릇을 쓰는 그걸 중심으로 밥벌이가 어떻게 이렇게 본다 그겁니까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내가 지금 철학관을 열었다. 그런데 도저히 감정이 안 된다 지금. 예? 감정은 안 되는데 깜깜하게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그때 그 앞에 있던 선생이 이래 가르쳐줬다 이거죠. 자, 계일주다. 자, 이러니까 번쩍 뜨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올해 해년에 왔다. 자, 그러면 해에 뭐가 장생해요? 간목 장생하죠. 을목은 사하고, 요 장생하고, 요거는 사하고, 그죠? 병은 절지로 가고, 그죠? 병정은 절태지죠. 절지, 태지로 가고, 그죠? 무기도 같이 놀고, 그죠? 무기, 그 다음에 경은 여기서 사하고, 신은, 그죠? 욕지고, 욕지가 되고, 병신, 임계는 세력을 얻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걸록이 되고, 다 그 양인 대구를 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자신의 뜻이 이제 세력이 펼쳐지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일날 태어났다.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밥그릇은
새 것이 하나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밥벌이를 위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이 상관에 쓴다는 것은 비상한 재주를 이제 키운다는 뜻이 되고, 을은 아직 해에서는 지 모습을 드러내기는 어려우니 완전 안정된 밥그릇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죠? 개가 재물로 삼고 있는 것은 절지태지이므로 지금 금전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금전 융통에 대한 부분은 답답할 것이다. 크게 내 뜻대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의 모양도 마찬가지로 여인이 관을 구하는 모양이 돼도 역시 그 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인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권리나 자격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한 것은 사지 욕지가 되는데, 여기도 활발한 모양이 못 돼서 활발하게 그것을 이루기는 이제 어렵다. 글공물을 구하여도 어려운데, 보통 요런 때 재밌는 게 뭐냐면 활인구명의 업을 공부하면 잘 돼요. 죽음의 논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건 이제 뒤에 변칙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애하면 돼요. 대충. 인자, 이것을 보는 건 대부분 인간사,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오는 현상을 그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계.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무리지어 있으니 재물의 분탈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록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갑이 지금 장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이 그 후년이 되면 자년이 되니까 욕지로 갔다가 축년이 오면 관대, 걸록, 제왕 이 세력으로 가니까 밥그릇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재주나 그 표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재주들도 다 이제 다 안정이 되는 모양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 일반 중심으로 네. 봐도 된다 이 말씀이시나요? 함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원칙을 갖다가 쭉 적어 놔놓고 오면 그대로 읽어주면 무조건 그대로 살아요. 가끔 이제 그 책을 봤으면 알겠지만 큰 사이즈로 나오는 대격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쉽게 말하면 재성이 가장 싸게 되는 거죠. 재관이 무리져서 한꺼번에 임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건드릴 때 크게 화가 오고, 그 외에는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자연의 논리대로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병정 같은 거는 사물이 있으니까, 그죠? 병정 같은 거는 사물이 있으니까 좋은데, 이 병을 우리가 태양으로 보고 그대로 읽어내면 되는 거죠. 그죠? 인시가 되면 해가 뜬다. 그죠? 인시가 되면 해가 떠서 묘시가 되면 이제 인에서 장생을 하는데 보통 입춘 동지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동지하고 하지하고 좀 뜨는 시간은 틀린데, 보통 요 인시에서 보통 이제 발화된다 보고, 뭐 묵은지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의학 했으면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자축에 뿔이 없는, 화기가 원래 뿔이 없는 모양에서 처음으로 여명, 허명을 비추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묵은지화다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은 땅은 안 따뜻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묘까지 가서는 아직도 안 데펴지고, 진에 이르르면 완전히 이제 땅에까지 그 세력이 오는 거죠. 이제 장생목욕 관대 걸록 갔다가 제왕, 그 다음에 쇠, 병, 사, 묘, 절, 태양 이렇게 가죠. 그 태양이 뜨고 지는 그대로 사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죠? 근데 정은 어디서 장생하냐면 여기서 장생을 하죠. 장생,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사묘, 요렇게 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죠? 그러니까, 음은 사실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햇빛이 비추는 걸 깨끗하게 이렇게 일의 모양으로 비춘다면, 열이 받아서 서서히 데펴졌다가, 확 한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미시가 되면 가장 여기 강해지죠. 정에서 미가 양인이 되죠. 양인. 그죠? 양인이 되는 이유를 알겠죠? 분명히 병은 오에서 양인이 되는데 정은 미에서 양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실제 열기가 가장 최고조로 빛이 최고조로 이르는 것은 오시해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그 열기를 받아서 데펴지는 건 미시가 되면은 양인의 힘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유술로 가는데 이것도 아까 그런 논리와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재밌는 팔자를 하나 해주면 이름 팔자 적어놓으면 재밌는데 병술생인데 병술생 계사 이모 정미 이게 남자거든요. 올해 61세.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았냐면 한 10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받기를. 받았는데 이분이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대운이 가거든요. 이 사람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재근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요운이 들어오면 개의 운이 들어오면 공장이고 뭐고 커졌다가 일순간에 몰라갈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재물로서는 이 화국, 쉽게 말하면 불의 기운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느냐 하면 제왕, 그죠? 쇠, 병사, 묘로 들어가죠. 근데 자연을 잘 관찰하면 정말 재밌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어째서 더욱더 커졌다가 일순간에 몰락하느냐. 이런 걸 이제 딱, 진짜 자연을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고수 논리로 한 번씩 이제 하나 설명을 해드리는데, 예, 이모일주. 이 사람은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61세인데 태어날 때부터 집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기사가 있었고. 이래갖고 이때까지 잘 살다가 이 술대운 말에 가서 그 재산을 다 몰락시켜 버렸거든요. 아니, 대운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요? 저게 병술년 아닙니까? 예, 병술년예. 사부터 가잖아요. 사. 그러니까 오미 신유술해. 잘 보면 해가 뜰 때 환하게 이렇게 우리가 여명이 싹 비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떴다가 지죠. 질 때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석양이 억수로 아름답다고요.